설명하면 되나요? 네. 그 마이크 없이 그냥 여기 그냥 이야기. 네. 그럼 다시 한번 저희 박진우 작가님을 모시고 박진우 작가님이 먹으로 그리신 우주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진우입니다. 전시 설명을 그러면 한 번 더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시다시피 먹이죠. 전통 서예를 바탕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양대 박물관에 하는 이 우주 전시는 우주와 이질적으로 보이는 먹이 가지고 있는 좀 동질성을 제가 포착해 봤는데요. 우주 그리고 하늘을 옛사람들은 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 하늘을 파랗다고 보는 것과 달리 검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마 그 검은 하늘, 미지의 세계,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옛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늘을 검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검다는 것이 칠흑같이 흑색의 검은색이 아니라 우리가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천자문에서 시작하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검을 현색으로 봤어요. 그 현이란 것은 그냥 아주 검은 블랙이 아니고 현묘하다, 되게 오묘하고 깊은 색으로 하늘색을 봤습니다. 그런데 먹색, 우리가 서예라든지 전통 회화에 쓰는 먹을 또한 현색으로 본 것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중국의 당나라 때 문장가였던 한유가 사마천 사기 열전을 본떠서 지은 모형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이 먹을 진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펼칠 진, 아까 말씀드린 검을 현색을 펼치다, 현색을 늘어놓다, 그런 것을 먹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 현색을 표현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이 현색이다. 상반되고 이질적인 것들의 공통점에 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현색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다. 우주가 미지의 세계인 우주의 깊고 오묘한 색을 이 먹이 주는 깊은 색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먹으로 그린 우주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작업은 달 표면입니다. 달 표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 달 표면 작품처럼 다양한 먹을 갈아서 이 종이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입니다. 유화라든지 서양의 유화가 검은색, 어두운 색부터 차곡차곡 올려서 마지막에 흰색으로 밝게 하는 것과는 달리 이 작업들은 아주 옅은 색, 밝은 색부터 차곡차곡 해서 아주 검은색으로 나가는 반대 방향으로 갔고요. 이렇게 이제 하얀색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씨앗들을 놓은 자리들이에요. 네. 그리고 먹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전통 먹은 두 가지로 송연먹과 유연먹이 있는데요.
그 송연먹은 그 소나무를 태워서 만든 그름으로 만든 것이고, 유연먹은 씨앗을 압착해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참기름, 오동나무 기름, 그런 거를 태우면 그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름을 긁어서 악교로 만든 게 유연먹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조금 다른데, 그 송연먹은 좀 푸른빛이 난다 그래서 청먹이라고도 해요. 그 도록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다양한 먹들을 이 지금 이런 작품들에만 수십 종의 먹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먹들의 농담을 조절해서 그 먹이 가지는 깊고 오묘한 색, 그리고 하늘이 가지는 깊고 오묘한 색을 좀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는 그 달의 표면을 이제 제가 모티프로 해서 한 거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엄청난 먹을 지금 여기에 쏟아 부은 거예요. 쏟아 부었는데 이 종이가 이 장지라는 종인데요. 한지 중에서 가장 두꺼운 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종이가 아주 두꺼워서 한 500g이 나온다고 하면 이 작품에 들어간 먹물의 양이 한 2리터 정도 될 거예요. 큰 우유통 2개 정도가 여기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가 그 먹물들을 흡수하고 또 말리고 흡수하고 말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이 포스터 작품이기도 한 갤럭시 오브 시즈 씨앗 은하라는 작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제 씨앗들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지인에게서 알호두, 그 깐호두 말고 그 통째로 알호두 선물을 받았는데, 이런 작업을 하다가 그 알호두를 본 순간 씨앗들로 이 별들을 표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씨앗들 하나하나가 작지만 생명력이 있잖아요. 호두 같은 것들이 지금, 그리고 씨앗들 되게 건조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물을 만나고 좋은 토양을 만나고 이러면 엄청나게 큰 아름들이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뻗어나갈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또 숲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봤어요. 그 씨앗에서. 그런 의미로 볼 때 별들도 그런 것 같잖아요. 별들도 생과 멸이 있고, 별들도 태어나는 게 있고 또 죽는 게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고, 그런 것들에서 씨앗들하고 별하고 또 이미지가 겹쳐졌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그 그리고 씨앗, 이것들을 결합하면 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한 작품이 이제 갤럭시 오브 시즈, 씨앗들로 만든 우주, 그 중에서 씨앗 은하 작품입니다. 이거 그 안드로메다 성운을 모티프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데다가 이제 씨앗들을 두고 이제 계속 먹을 올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씨앗들을 걷어내면 이제 씨앗들이 놓인 자리는 먹물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제 별들이 되고 이 작품이 완성됩니다. 네. 네. 다음 작품은 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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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편하게 앉으십시오. 지금 이 작품은 더 로드 작품인데요. 길이에요, 길. 제가 지금 더 로드 시리즈 작품을 좀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데요. 더 로드 시리즈는 저런 뭐 뿌리기법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어떤 화면에서 구성되는 최소 기본 단위가 점이고 그 다음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서예는 거의 대부분이 획이잖아요. 그 획으로, 그 선으로 어떤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착안이 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이 더 로드 시리즈인데, 그 중에서 그 궤도를 도는 행성에 제가 착안해서 이 작품은 더 로드 올빗이라고 제가 작품명을 했어요.
작품은 이제 보시다시피 그 먹물을 좀 듬뿍 찍은 먹을 한 번에 그은 거예요. 여기 끝까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작품 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냥 집중해서 붓을 떼지 않고 처음에는 먹물이 많기 때문에 붓을 한번 큰 붓을 생각하면 여기 지금 먹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먹물이 많으면 물이 이제 팍 떨어지죠. 에너지가 쏟아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별의 탄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응축된 힘들이 모이면서 어떤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에너지가 많이 나오죠. 먹물들이 쫙 빠지면서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먹물들이 쭉쭉쭉쭉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먹물들이 점차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삶, 인생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에너지가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후에는 차츰 에너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붓에 있는 모든 에너지, 모든 먹물들이 쏟아지면 이제 끝으로 가면서 이제 생이 끝난다고 봤어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필이라 그러잖아요. 예, 일필 휘지 막 이러거든요. 그 일필로 이렇게 그린 것이고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선을 그을 때 그 글씨를 쓸 때 이쪽 부분은 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글씨는 많잖아요. 근데 이런 획들은 거의 없거든요. 이 글자를 쓸 때 이런 획들이 없잖아요. 한자 같은. 그래서 12시 방향에서 6시 방향의 획들은 쉽게 나가요. 근데 이쪽으로 갈 때는 이 붓 방향도 잘 안 보이고 쓰지 않았던 획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잖아요. 저도 뭐 인생에서 즐거웠을 때도 있고 뭐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을 때, 평온했을 때도 있고 또 좌절했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인생은 가는구나. 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궤도를 움직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지금 이 작품이나 이 벽에 걸린 작품 그리고 이 동그라미 작품들은 이제 제가 네임리스 스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름 없는 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기 벽에 있는 그 작품들을 보시면 그 아주 조각조각들의 먹들을 탁본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제가 쓰는 재료 중에 먹이 있는데요. 먹은 태어나는 운명 자체가 소멸의 운명이에요. 소멸. 멸자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소멸을 해요. 근데 이런 작품의 불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태어나면 먹들의 이름은 없어지죠. 훌륭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뭐 피카소 작품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로 같은 김정희 작품 세안도가 있으면 세안도랑 김정희만 기억하지 그때 쓴 먹이라든지 붓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억을 안 하죠. 그때 생각이 난 게 그러면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도 이름을 붙여줄게. 이름 없는 너희들한테도 이름을 붙여줄게 해서 시작된 것이 네임리스 스타입니다. 이 먹들은 근데 또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완전하지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근데 모이면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자체로도 또 아름답잖아요. 우리도 보통의 인생들이 다 그렇잖아요. 무대 주인공들이 아니잖아요. 엑스트라고 무대 배경이고 그럼에도 우리 그 개인들은 각자가 다 의미가 있는 삶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제가 이제 의미 없는 것들,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에 제가 이름을 붙여준 작업들입니다. 이 네임리스 스타들을. 이런 것들은 그냥 선으로 그냥 그려봤어요. 그리고 네, 저기 위에 있는 작품은 저 아까 저기 시아드나랑 비슷하게 그 씨앗들을 두고 한 그 스타즈 오브 시즈라고 씨앗별 뭐 이런 작품이고요. 아까랑 설명이 비슷하니까요. 이 작품은 인투 디 언논이라고 그 겨울왕국 제목이에요. 미지의 세계로. 우주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낯선 공간이고 되게 미지의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공간? 그런 공간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미지의 공간을 위해서 그 우주를 알아가기 위한 그 과학자들의 여정, 그 과학자들의 꿈, 뭐 노력, 그 속에서의 실패, 좌절,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길 안에 있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이런 그 미지의 인투 디 언논의 길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놀라시겠지만 저는 10년 전에 이 공간에서 학예사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5년 전에는 국회를 담당하던 총무과 직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5년 뒤에 이제 작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새로운 길에 들어오면서 미지의 세계로 막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글씨만을 썼다가, 그림을 그리고 저 씨앗누나를 제가 제 SNS에 올렸는데, 그걸 보시고 이 박물관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그런 미지의 점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작업들도 아주 새로운 것들을 지금 나름 지금 이 서예라고 하는 것이 아주 낡고 진부하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낡고 진부한 것들도 새로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놓고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정말 새로워질 수 있다.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미지의 세계를 조금 두려움 없이 가고자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담겨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느낀 생각들이에요. 작가의 작업실에 있을 때는 이 작품들이 다 작가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작업실을 떠나는 순간 이 전시장에 이 작품이 걸리는 순간 이 작품들은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은 제 말을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분들이 와서 처음에 이걸 보면 이거 뭐야, 이거 뭐 호수인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폭포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각자가 자기가 그냥 이해하시는 만큼 이해하고 뭐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뭐 이런 작품들은 그냥 뭐 우주의 행성 같은 거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본래 애초에 이 작품의 제목은 프레셔였어요. 압력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 되게 자유롭고 막 민주적인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뭐 지금 이 검은 게 뭐 자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체제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억눌려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압력이 자꾸 내려온다고 해서 프레셔라고 이 제목을 지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 공간에 이 맥락에서 이 작품이 또 들어오면 또 하나의 또 행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많죠. 그러니까 열린 해석을 두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그냥 먹물을 뿌린 거예요. 먹물을 뿌리고 그냥 혼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먹색이 주는 그 다양하고 깊은 색을 좀 나타내려고 했고요. 이 작품은 디 아더라고 조금 있다가 여기 가까이 오셔가지고 보시면 이쪽 작품은 그 아까 제가 소나무를 태워서 만든 그 송연목으로만 작업한 거고요. 이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씨앗들을 압착해서 그 기름을 태워서 만든 유연목으로 유연목만 그 사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 얘는 약간 좀 군청색 그 청빛이 나고 얘는 더 그 흑 검은색이 좀 날 것 같은데요. 디아더예요. 작품 제목은 타자. 나라는 존재가 남과 이렇게 마주치면서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일 수도 있고 이게 우주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 이제 만나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물리학회 회장님이 극과 극이 만나면 어떤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처럼 뭔가 좀 다른 것들이 만나면서 저 같은 경우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에너지도 얻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 두 행성들이 만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어떤 다른 세계가 이렇게 만난다는 느낌, 또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끝나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외 무제라는 거는 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중국 초나라 때 구런이라는 구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대부도 되고요. 그 사람이 그 하늘을 보고 그 천문이라는 그 긴 장문의 그 글을 썼어요. 근데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또 이제 조선시대에 우리 조선시대 학자가 그 글을 보고 그 글을 따라서 속천문이라는 또 글을 쓰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문구예요. 무외 무제라는 것은 외가 바깥이잖아요. 이거는 가장자리예요. 그러니까 바깥이 없고 가장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주를 그때 사람들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실상을 잘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냥 무한한 우주를 끝이 없고 가장자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요 글을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생자예요. 날생자. 날생자는 이 토지 태양에서 이 씨앗들이 발화돼가지고 식물들이 올라오는 나무의 그 상형을 그대로 본뜬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생명력을 표현한 글자가 생이에요. 이 우주나 인간 모두 다 생명력이 있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의미도 담았고요. 근데 저는 그 의미에 좀 더해서 이렇게 한번 글자들을 다 잘라봤어요. 보통의 글자들은 보통의 우리가 전통의 뭐 서예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양화 이런 데서는 막 여백을 중시하잖아요. 여백을 중시하고 아름다움의 미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름답지 않으면 어때? 좀 잘리면 어때? 좀 뭐가 나면 어때?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런 것도 다 생이잖아요. 또 어떤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 작품을 딱 보여주니까 이런 테두리, 이런 제한을 또 뚫고 나가는 것 같은 또 힘을 볼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도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생을 또 가둬둔다라는 또 의미가 있잖아요. 내 삶을 가둬두는 어떤 것, 뭐 이런 것을 또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이 그냥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보시고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녹여내서 이야기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작품인데요. 한 작품 더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밝을 명이에요. 밝을 명자가 아시죠? 날일자에 달월자를 합친 건데 낮에는 밝게 비춰주는 해가 있고 밤에는 또 밝게 비춰주는 달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옛사람들도 보고 그것이 정말 밝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자, 이거는 지금 글자잖아요. 날일자를 예전에는 이렇게 둥글고 요 점들을 아마 흑점 같은 거를 표현했다고 하거든요. 요런 것들, 그리고 요건 초승달의 상형이잖아요. 요런 그 글자의 상형을 가지고 그림으로 만드는, 지금 이런 그림들이 글자가 됐잖아요. 날일자가. 이런 그림들이 날월자로 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림이 글자가 된 글자들이 상형 문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 그림이 된 글자를 다시 그림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글자 그림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도 제 여러 작업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작업은 제 자화상인데요. 글자 그림이에요. 지금 눈, 목, 귀, 이, 입구, 스스로 자, 머리, 수, 그 다음에 이거는 손은 또 우, 그 다음에 이 붓을 잡고 있는 걸 서해야 할 때 글씨 서, 요거는 제 아들 자, 육아랑 글자를 쓰고 있는 2019년의 제 모습을 나타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그 담그림은 제 작업실 이름이 시숙제인데요. 그거를 좀 상영한 그림이고요. 요때는 이제 제가, 이게 그러니까 공간입니다. 공간. 시숙제랑 공간이고요. 요거는 이제 핸드폰을 이제 켜고 있는 2020년, 2019년을 표현한 제 자화상입니다. 네, 작품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시간을 아주 잘 사용하셔서 저희가 지금도 이제 마이클스 박사님께서 이제 온라인으로 대기 중이시거든요. 혹시라도 그래도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나 조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저희가 한두 분 정도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사실 10년 전에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랑 같이 근무한 건 아니고요. 제가 뭐 그런 친구 때문에 했던 건 아니고 우연히 사실 그 전시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저 연락시 보게 됐어요. 아, 이거는 우주의 기운이 기자님 작품을 만나게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 전시가 이제 위에서 전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어려울 수 있는 전시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 우주를 잘 보여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전시들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저희가